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타가 아닌 지정타, 지식정보타운 과천 프루지오 벨라르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벨라르테 무슨 뜻입니까? 살긴 사는데 자기 집 간판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 문제가 있죠. 벨라르테의 뜻은 스페인어로 광택이 나는 천입니다. 그만큼 삐까번쩍한 분양 아파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천은 일찌감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과천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았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과천을 그대로 놔두면 집값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서 일찌감치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과천의 집값은 묶일수록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주변 시세는 떨어질 줄 모르고 고공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천에서 분양가가 굉장히 착한 아파트가 청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라르테입니다. 반갑기 그지없죠. 공급이 목말라 서울 수도권은 애가 타는데 그것도 과천에서, 그것도 착한 가격으로, 그것도 지정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니까요. 그렇다면 도심의 오아시스 같은 벨라르테의 공급 세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총 504세대 중에 일반 분양수는 350세대 정도 됩니다. 물량으로 보자면 그리 크지 않은 어찌 보면 아담한 공급 물량입니다. 그런데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청약이 끝난 과천 제이드자이는 5구 타입의 경우 3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니까요. 아주 단단한 내공을 가진 아파트는 공급 물량에 상관없이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평형은 어떨까요? 74 31평, 84 33평, 99 39평 타입의 중형입니다. 물량이 적은 대신 평수는 크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형 평수들 위주로 깔아놨을까요? 어차피 공급 세대수가 300여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너무 작은 평수로는 손익 계산이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정타 근처는 과천이라는 입지를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향후 급상승할 겁니다. 서울 수도권의 중형 평수는 굉장히 큰 잠재적 가치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서울 수도권은 향후 중형 평수대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암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겁니다. 그만큼 향후 가치는 단단하다 못해 포항제철의 철강보다 탄탄한 비행기 재료인 티타늄급 가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16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20일 2순위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 19세 이상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주소 분리가 필요합니다. 내 새끼 이쁘다고 주소까지 같이 깔고 있다간 평생 세대원으로 남지 세대주가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선 공급은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 30%,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 20%, 나머지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청약 통장은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니까 당연히 제재가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몇 년?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자연히 스스로 산을 옮기고 나면 그때 분양권을 전미할 수가 있습니다. 8호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아파트 투기에서 본인의 가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거울은 수시로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가점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보세요. 거울은 나를 왜곡할 수 있지만 가점은 나를 왜곡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가점을 챙기셔야 돼요.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떨까요? 74에 6억 중반에서 7억 초반, 84에 7억 후반, 99에 8, 9억 선입니다. 평당 분양가를 어렴풋이 잡아보면 2,422만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착한 분양가죠. 사람이 착하면 하늘에서 복 받죠? 분양가도 착하면 하늘에서 복 받습니다. 왜? 그 분양가가 나중에 주변의 시세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모닝 타다가 벤츠 타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주변 과천 프루지오 서밋은 평당 5,498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대출이죠.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라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안 돼요. 포기해야 하나? 아니요. 도전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대출은 제2금융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몰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향후 벨라르테는 수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과천 웨이버필드는 11억 입주권이 지금 16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5억의 피가 붙은 거죠. 정말 피가 거꾸로 돌 일이죠. 레미안 슈류는 13년차 구축 아파트인데도 8억이었는데 지금 12억 합니다. 3년 사이에 5억이 올랐어요. 과천이 그만큼 규제가 심해서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 여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벨라르테의 교통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벨라르테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하고 2년 뒤에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청사역이나 인덕원역을 이용해야 하는데 걸어서 8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도보권 치고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리죠. 만보기를 차고 하루 만보를 염두에 둔 분이라면 즐거운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도저히 못 걷습니다.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GTX C 노선이 주변에 있는데 지정타역과는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근데 과천은 어차피 서울 생활권이기 때문에 GTX C 노선은 그렇게 큰 교통 호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변 학생은 어떨까요? 초등학교 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아파트 완성과 더불어 곧 들어설 예정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원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최근 분위기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초품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먼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역시 닭은 알을 품어야 아름답고 엄마는 아이를 품어야 모성의 완성을 이루는 것. 초품화, 무슨 알프스에 있는 헛간 이름 같네요. 주변 생활 인프라는 서울 대공원이 인접해 있고 국립과학관, 현대미술관, 식물원 등등. 문화적인 연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동선에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마트가 2km 거리에, 홈플러스가 4km 거리에 있다는 점이죠. 물론 쇼핑할 때 자차로 이동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좀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벨라르테 주변의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이 완전히 들어오는 데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원도심으로 나가서 쇼핑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요. 더욱이 주변 지정타나 과천, 원도심에 종합병원급 병원이 없습니다. 큰 병원을 이용하시려면 서울과 평촌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이후 벨라르테 주변으로 지정타가 안정적인 도심의 모습을 구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벨라르테의 가치도 과천의 부가가치와 함께 어느새 묘목의 모습에서 거목의 모습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 그렇다면 벨라르테의 입지에서 가장 껄끄러운 점은 뭘까요? 바로 소각장의 위치입니다. 벨라르테에서 약 500m 거리에서 자원 회수 시설인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은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죠.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연기가 무서운 거죠. 각종 폐기물들을 소각하면 그곳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벨라르테 위치에서 육안으로도 소각장의 굴뚝이 확인될 정도로 가깝게 느껴집니다. 과연 소각장이 벨라르테에 입주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일까? 정부에서 내놓은 주민건강영향보고서는 소각장 인근 지역의 환경적 악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금속,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이 미미했다는 결론인데요. 근데 근처에 소각장이 있으면 이게 과학적인 결과보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 거는 아무리 무해하다 해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루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이 약 2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풀로 가동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이 다를 건데 알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정문은 한 방향으로 나 있고 차는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파트 간의 동간거리가 대체로 넓은 편입니다. 별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아름답죠. 아파트의 동간거리가 넓어야 아름다운 아파트입니다. 대표적인 평면도를 볼까요? 제일 많이 공급되는 84A형은 4베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팬트리가 있고, 이 팬트리는 거주자가 자기만의 독특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래 저장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연출 공간을 뜻합니다. 역시 연출이 대세네요. 자신을 연출하지 않는 사람, 공룡의 화석과 같다. 베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세로로 해서 일렬로 자른 공간을 말합니다. 거실도 방이잖아요. 4베이는 거실 포함 방이 3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를 방 개념으로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실 1에는 샤워기, 욕실 2에는 욕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벨라르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정타입 벨라르테. 분양가가 저렴해서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교통 호재가 있지만 실제 입주해서 얼마 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한다. 학사형 월세는 좀 인내가 필요하다. 소각장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워낙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서 작은 평수에서 높은 경쟁률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과천이라는 배우는 입주자를 호랑이 등에 태운 격으로 향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향해서 내달릴 기세가 역력하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어느 곳이건 장단이 있는데 단점이 커 보이면 돌아서는 것이고 장점이 커 보이면 끌어안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의 문을 닫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